우선 말씀드리면 강지영님이 이번에 1인 2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인공 이제 가난한 강지영을 강지영님이라고 하고 부자 강지영을 한지영님이라고 하시죠. 일단 영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태권도 선수처럼 보입니다. 고등학교 선수인 이제 강지영이 나옵니다. 어린 강지영이 상대하고 기가 막히게 태권도 교류기를 시작을 합니다. 누가 봐도 강지영은 나 좀 쌤, 나 태권도 잘함 이걸 보여주고 싶었나봐요. 그리고 옆에서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영아, 너 이번에 상대팀 회장 딸인 거 알지? 걔한테 말 잘해가지고 실업팀 보내줄 테니까 이번만큼 지면은 너 바로 실업팀 들어갈 수 있어. 한 번만 양보하자. 강지영은 일단 어리잖아. 코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누가 봐도 강지영이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힘을 싹 뺍니다. 그래놓고 상단차기를 한 대 그냥 맞아버려요. 누가 봐도 일부러 맞았어. 그리고 나서 머리를 통통통 하고 튀기는 와중에 어라? 상대가 하면 안 될 짓을 해. 야, 너도 돈 받았냐? 돈이 좋지? 덤벼봐. 뭐 이러니까 이 상대팀이 너무 얄밉게 굴어. 그러니까 강지영이 화가 나가지고 욱해가지고 무에타이를 해버린다. 그냥 바로 머리에다가 무릎 박아버려요. 니킥 바로 날리고 그러니까 넘어진 상대방을 발로 밟습니다. 이러고 나서 당연히 실격 처리가 됐고 심지어 그래놓고 옷갈아입으로 들어갔는데 그 상대팀의 그 남자친구 그 일진 무리가 와가지고 둘러싸여 이제 때리겠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강지영 참지 않지. 남자라고 해서 나 지지 않아. 야, 다 따라와. 남자 3명을 죽사발을 내버립니다. 볼만했던 게 남자분들이 그렇게 키가 크지도 않고 강지영님이 키가 크신가봐요. 신체 스펙이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강지영님이 태권도를 확실히 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딱 막 발로 차니까 한 2대 맞으니까 남자들이 막 기절을 해. 엄청 세구나. 우린 그냥 그 정도까지 딱 인지를 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싸움을 멋있게 하네요. 태권도라 그런지 액션들이 시원시원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강지영은 아마도 당연하게도 실업팀에 들어가지 못했죠. 실격 처리도 됐기도 하고 마지막에 져달라고 했는데도 져주지도 않았으니까 지금은 학원 운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엄마가 또 아파. 당연한 클리셰죠. 엄마가 병원비도 한 몇천만 원 빌려있고 수술하려면 또 몇천만 원 필요하고 이 와중에 어느 날 꼬마애 하나가 내 얼굴 사진을 찍네? 왜 찍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되니까 이번에는 애들 한 5-6명이 내 사진을 막 찍어. 착착착 영상을 막 찍어. 뭐야 야 너네들 왜 나 찍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막 이번에 뉴스 못 봤냐고. 뉴스에 사람이 살인 저질렀다고 한다. 그 사람이 당신이랑 되게 똑같이 생겼다라고 애가 또박또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애가 연기를 진짜 잘해. 살인자다 되게 놀려. 자기가 유튜브에 강지영의 얼굴을 올렸는데 얘가 지금 유명한 살인자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친구랑 얼굴이 똑같아가지고 유튜브 조회수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강지영은 뭐야 무슨 일이야 의아해하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찾아온 엄태웅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엄태웅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지연 아가씨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한지연 아가씨는 비록 우리 회장님 밑에서 부자처럼 지냈으나 마음씨도 굉장히 여리고 심신도 미약한 사람이고 세간에 떠도는 마약 이런 거 절대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때까지도 강지영은 뚜렷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지금 한지연이 약에 취해서 뺑소니를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 사람이 2명이나 죽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 우리 한지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착하고 애를 쓰고 심장이 고운 사람인데 그 다 오해입니다. 당신이 한번 보셔야 된다.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강지영은 그러죠.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이제 엄태웅은 한지연 아가씨가 기자들의 스포트라이트가 너무나도 버겁다. 천식이랑 몸이 너무 안 좋은 게 있어서 발작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강지연님께서 한지연님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처음에 검찰에 출두를 할 때 강지연님이 한지연처럼 기자들을 스포트라이트를 대신 받아주라. 그리고 나서 한지연이 실제로 등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기자들은 한지연한테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강지영한테 집중을 할 거니까 발작도 일으키지 않고 좀 더 편하게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지영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일리는 있네. 썩 없는 얘기 같진 않은데. 그리고 엄태웅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거 해주면 니네 엄마 병원비랑 수술비 다 자기가 내겠다. 강지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한지연이라는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직접 판단을 해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한지연 인도로 갑니다. 이게 아마 제주도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요. 한지연을 만나러 가는데 한지연을 보니까 정의가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정의 좀 가긴 해. 원래 사람이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은 정의 가고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우리 한지연이 말을 참 이쁘게 어떡해요?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미안해요. 심장이 너무 아파서. 엄태웅씨, 이거 못하겠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가짜 행세를 하기 사기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강지영씨가 무슨 죄예요? 아닙니다, 한지연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그 스포트라이트 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요. 그래도 이건 사기치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한지연은 이제 강지영한테 죄송해요. 저 때문에 먼 거리 오셨는데 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 친구가 우리 할아버지가 사주는 그 차가 너무 타고 싶다고 해가지고 차만 빌려준 거라고요. 뺑소리를 낸 건 걔라고요. 전 아니라고요. 전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한지연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걸 본 강지영 너무 자기 같은 거야. 생긴 건도 자긴데 너무 억울하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동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니까 딱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뭐 현실 세계에 저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화를 보는 사람이고 I Killed You라는 영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강지영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이겠구나 혹은 뭐 액션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한지연은 악녀다.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되더라고요. 엄청 나쁜 사람임이 분명하다. 근데 이 세상 물정 모르는 강지영이 여기서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 이 와중에 개연성을 어떻게 부과를 할까, 이걸 액션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궁금증이 이제 샘솟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강지영은 맨 마지막에 이겨. 얼마나 우리한테 통쾌함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한지연이 연기를 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강지영을 속아 넘기게 하는 그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엄태웅이랑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태웅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는데 건달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회장님 밑에서 초반에는 일을 같이 한 것처럼 보이죠. 좀 팽 당했다가 필요할 때 이제 부르는 해결사 같은 느낌의 존재입니다. 아마 이 회장이 이번에 자기 딸내미 한지연이 뺑소니로 뭐 사람 2명을 죽였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달 출신 엄태웅을 불렀어요. 그래서 엄태웅은 여기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지영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규강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 엄마가 이 회장님이랑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재벌 2세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이게 달콤하다 이거야. 난 몰랐는데 내가 체질이 재벌이네. 이거 못 놓치겠다. 이 재벌 평생 가져가겠다. 근데 이 회장이라는 내 새 아빠가 자꾸 자기 딸인 한지연만 싸고 도네. 암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 피가 안 섞였다고 한들 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나한테 좀 넘겨줘야 되지 않겠어? 여기서 일단 가장 개연성이 없었다 1번. 이기강은 한지연한테서 강제로 뭐 재산 포기 각서 뭐 혹은 뭐 주식 증여 각서 이런 것들을 받으면 효력이 있다고 믿나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재산 증여 뭐 각서 같은 데에다가 도장 하나 받겠다고 강지영을 계속 만나려고 합니다. 그 도장만 있으면은 내가 한지영을 손가락을 자르든 목을 자르든 죽이든 회장님이 가진 전 재산이 나한테 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봐요. 근데 아직까지 강지영한테 돈 간 거 아니잖아. 회장은 눈시 푸렇게 뜨고 살아있거든요. 강지영이 얼마나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하게도 불법적으로 혹은 정당하지 않게 이제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안 그래도 한지연만 싸고 돈다고 하는데 이기강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는 캐릭터인가 봐요. 그냥 무조건 한지연의 지장만 찍으면은 한지연의 모든 재산 자기가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나봐. 그래서 그때부터 한지연을 겁나 찾아댕깁니다. 그런 캐릭터예요. 좀 멍청하고 무대뽀야. 우리가 엄태웅은 똑똑한데 냉정하고 야비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엄태웅은 아무리 그래도 이기강이 회장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기강이 날다리 짓을 해. 유리컵을 엄태웅 머리에다가 막 팍 하고 깨. 그래도 엄태웅은 찍소리도 못합니다. 이기강이 지금은 회장 아들이니까. 원래 제주도로 그 강지영이랑 한지연이랑 만나기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엄태웅이랑 한지연은 연기하고 있었고 강지영은 쏟고 있었잖아요. 엄태웅이 싹 자리를 비킵니다. 강지영이 한지연이랑 둘만 남아요. 한지연이 갑자기 무슨 전화를 받더니 그럼 어떡해요? 안 되겠네요. 알겠어요. 지금 엄태웅이 와가지고 강지영씨 당신 죽인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옷 입고 나인 척 해가지고 내 차 타고 도망가요. 이래가지고 강지영 깜빡 속아요. 그래요? 어떡해요? 엄태웅이 나 죽이려나봐. 어떡하지? 이러면서 강지영이 한지연의 옷을 입고 한지연의 팔찌 같은 것도 챙기고
한지연의 차를 빌려서 도망을 칩니다. 엄태웅이 자기를 뭐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당연하게도 뭐 119를 부를 수 있는 핸드폰은 옛날부터 엄태웅이 다 가져간 상태입니다. 보안을 위해서라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강지영은 한지연이 준 차를 타고 달립니다. 제주도니까 공항으로 달렸겠죠? 도망을 치는데 누가 날 막아서네.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다음에 막 몽둥이를 빙빙 돌려. 양기스러우면서 나를 해칠 것 같아. 그걸로 창문을 팍팍 하고 깨는데 창문이 탁 깨지자마자 강지영 참지 않지 바로 스테이트 한번 꽂고 남자 당황해가지고 얘 봐라 이러고 있는데 강지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차에서 내려서 태권도 발차기 뒤차기 한 번 먹여주고 자기 앞을 가로막은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옛날 실력을 발휘하면서 발차기로 한둘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각성하기 전이야. 몸이 들풀렸어. 막 스텝 밟으면서 싸우다가 몽둥이 맞고 기절을 합니다. 양아치 두 명이 강지영을 이제 트렁크에 실으려고 했는데 트렁크 안에서도 사람 두 명이 나오네? 뭐야 이게? 트렁크 안에서 사람 두 명이 나와가지고 그 양아치 두 명을 또 후딱 패요. 뭐야? 알고 봤더니 이 트렁크에 있던 애들은 엄태웅이 부하들이고 그리고 양아치들은 이규강이 부하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규강은 강지영이 한지연인 줄 알고 지장받으려고 한지연을 납치하려고 하는 거고 엄태웅은 한지연을 대신해서 강지영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강지영을 죽이려고 하는 속셈인 거죠. 두 부류가 강지영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태웅은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기강은 한지연으로 착각해서 지장받아서 재산을 가로챌 목적이죠. 뭐 그게 될까 싶냐마는. 어쨌든 양아치들이 트렁크에 나온 사람들 때문에 몇 대 맞고 이제 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기강의 부하들이 졌잖아. 그래서 이기강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불러요.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태웅이랑 제휴가 맺어져 있는 호텔 같은 게 있나봐요. 그런 호텔로 강정이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 감시를 딱 하고 있어요. 누가 문을 두드려. 야 미숙이 엄마! 미숙이 엄마 다 알고 왔어. 미숙이 엄마! 이러면서 아니 누구 찾아요? 누구? 누구 찾는데 내 바람핀 내 여자 여기 있잖아. 막 안을 씩 봐요. 좀 이상해 딱 봐도. 여기가 맞는데 이러면서 여기가 맞다니까. 강지영을 감시하고 있던 엄태웅의 부하 두 명을 팬입니다. 액션씬 하나만큼은 기가 막혀 여기가. 근데 미숙이 엄마 찾던 그 한 명이 겁나 세가지고 이 둘을 한 번에 해가지고 제압을 딱 하고요. 강지영은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누구시냐고 근데 저 한지연 아니라고 경찰 불러달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안 믿는 눈치예요. 왜냐면 한지연이란 애가 처음부터 너무 약쟁이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강지영이 암만 자기가 한지연이 아니다라고 해도 믿질 않는 거야. 약에 취했구나. 너 그 정신불면증이다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미숙이 아빠는 강지영을 데리고 이기강한테 보내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기강한테 받으려고 했던 돈이 1억인데 1억이 좀 부족이야. 그러니까 강지영한테 한지연 너 돈 많잖아 2억 주면 니 풀어줄게. 강지영은 나 한지연 아니라니까요. 강지영이라니까요. 너 한지연 계속 아니라고 할 거지.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또 뻔한 클리셰가 나옵니다. 재미나 좀 봐야겠다. 옷을 풀려고 해치려고 해요. 나는 그런 마음이 드나 모르겠어. 되게 위급한 상황 아닌가? 거기서도 재미를 볼 생각이 드나. 성추행을 하려던 찰나에 이제 강지영이 바로 발차기 해가지고 의자를 부셔서 속박에서 벗어난 다음에 막 발로 차고 남자를 제압을 합니다. 근데 이 미숙이 아빠가 힘이 좀 세. 그래가지고 제압을 딱 당할 것 같은데 뒤에서 원래 강지영을 감시하고 있었던 엄태웅의 부하 1이 뒤에서 도끼를 날립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가 야 너 일로와 이제 슬슬 각성하고 있는 강지영은 거기서 투둑탁 하고 날라가지고 엄태웅 부하 1을 제압을 하고요. 여기가 어디야? 밖을 살피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기강의 부하들도 남아있고 엄태웅의 부하들도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강지영은 이 호텔을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겠는 거야.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부하 직원 주머니 안에서 차키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차키를 들고 이제 호텔 밖으로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내려오는 길에 이기강 부하들도 만나고 엄태웅 부하들도 만나고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진짜 멋있게 싸워댑니다. 강지영 혼자 힘으로 역부족인 거야. 그래서 막 아무 방이나 막 들어가려고 막 해. 덜컥 문이 열린 데가 호텔인데 호텔방이 아닌 것처럼 가정집처럼 꾸며진 어떤 한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키가 큰, 눈이 큰 이 지체장애인을 연기하신 분이 나와요. 그 강지영이 오자마자 손님 잘못 왔어. 손님 잘못 왔다. 손님 잘못 왔다. 여기 손님방 아니다. 여기 손님방 아니다. 강선우다. 뭐야? 뭐야? 근데 왜 강선우가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강정이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제27회 태권도 청소년 상비군 챔피언, 전국 태권도 대회 결승전에서 일부러 져주고 맞다가 분노에 니킥을 날리고 잠적. 나 당신 팬이에요. 근데 여기 있다. 어떻게 여기 있지? 나는 이게 제일 개연성 없었던 거 두 번째. 아니 전국 태권도 뭐 되게 유명한 거 알겠어. 알겠는데 뭐 영상으로 남아있나?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대회인데 그러면 거기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지금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확률이 있나? 네, 5천만 국민 중에 그때 무슨 뭐 태권도 고등학교부 강정이 마지막으로 태권도를 시합을 했었던 그 경기장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 명이라고 칩시다. 5천 명 중에서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야, 얼굴만 봐도 강정이다 할 수 있는 사람. 이 하필이면 지금 납치되어 있는 이 호텔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개연성이 참 신기해. 근데 그만큼 어쩌면은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것이었지 않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과 운명이 겹쳐진 행운이 아니라면 납치된 이상 나갈 수 없다. 결코 납치되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엄청난 행운이 있어야만 한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개연성은 살짝 밀어두셨구나. 액션을 위해서 밀어두셨구나. 내 생각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강지연님한테 액션을 엄청 시킬 생각이었어. 영화 찍기 전에. 그리고 장소를 섭외하다 보니까 괜찮은 호텔 하나를 발견을 했어. 그러니까 강지영을 위시로 해서 액션을 위주로 엄청나게 찍어보자. 그런데 장소는 호텔로 합시다. 좋아요. 호텔 내가 괜찮은 데를 섭외해놨어. 그러면 강지영을 데리고 호텔 태권도로 싸움을 하는 씬을 어떻게 하면 많이 찍을 수 있을까? 그걸 위주로 시나리오를 짠 것 같아. 호텔에서 싸움 한 명이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근데 그게 이해가 될 정도로 이제 전투씬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싸우는 것만으로도 되게 볼만해요. 재밌다 이러면서 봤어. 이게 말이 되나 싶다가도 싸움 보면 눈 호강이 돼요. 진짜 잘 싸우시더라고. 어쨌든 지체장애 강지영의 팬이라고 나옵니다. 강지영을 도와주게 돼요. 이유는 모릅니다.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자기 평생 직장을 잃는 것보다 오늘 처음 만난 강지영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강지영 또 이뻐. 맞아. 어쨌든 이 지체 장애인의 도움으로 또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가 뭐 음식점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다가 진짜 액션씬이 많아요. 영화가 거의 2시간인데 2시간 중에 한 50분은 계속 액션씬 같은 느낌이라 너무 볼만해. 뭐 부엌에서도 싸우고 복도에서 싸우고 소화기 들고 싸우고 발로 차고 소화기통 차고 이러다가 결국 이기강한테 잡힙니다. 잡혀서 뭐가 되냐? 너 한지연 맞잖아. 자꾸 강지영이라고 거짓말 할래? 이러는데 강지영은 아니에요. 나 한지연 아니에요. 강지영이에요. 이러는데 맞잖아. 그래요. 그러면 나 한지연 맞아요. 대신에 나 데리고 검찰에 출두해줘요. 근데 이기강은 거기서 그럴 필요 없지. 지금 당장 지장만 찍으면 돼. 이러면서 무슨 재산 포기 증서 같은 거에다가 지장을 찍게 해요. 야, 이걸로 됐다. 다 얻었다 하는 거야.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걸 하고 나서 이 회장님이 가만히 있을지도 모르겠고 거기까지 생각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기강이 강지영을 찾은 순간 이제 뒤에서 엄태웅이 등장을 합니다. 엄태웅이 등장을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기강을 죽여요. 결국엔 죽여요. 엄태웅이 한따까리 한다 이거야. 그리고 그 엄태웅이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는, 시청자들은 한지연을 처음 본 순간부터 다 눈치를 채고 있는 그 당연한 비밀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사실 한지연이랑 짜고 쳤다. 그러면서 진짜로 한지연이 뺑소니 친 거 맞고 너는 지금 한지연 대신에 죽어야겠다라고 엄태웅이 이야기를 합니다. 뻔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린 다 알고 있지만 꼭 해야 되는 그런 설명을 하는데 송이 이렇게 뒤로 묶여져 있었거든요. 그 이기강이 엄태웅이랑 싸울 때 이기강이 칼을 놓쳤었어. 그 칼을 강지영이 몰래 주워가지고 그 조금씩 자기 속박을 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기회만 보고 있었어. 엄태웅이 우리가 아는 클린세처럼 그냥 가자마자 강지영을 해코지 하면 될걸. 괜히 모든 거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강지영한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줬죠. 그래서 강지영이 바로 수갑을 풀고 엄태웅을 공격을 하면서 엄태웅은 기절을 하고 강지영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탈출을 하는 와중에 이 호텔이 어떤 호텔이었냐 하고 봤더니 여기는 한지연이 실제로 자기 친구들하고 마약을 하는 그런 호텔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지연의 친구들도 강지영을 한지연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자기를 한지연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 마약하는 애들 딱 영상을 딱 땁니다. 고발하는 영상을 이제 유튜버한테 딱 보내고 강지영은 차를 타고 한지연한테 가요.
나는 세 번째인가 말이 안 되는 거. 그 원래 보디가드라는 거는 태권도 선출, 합기도 선출 막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나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강지영이 경호원을 너무 쉽게 이겨. 팍팍팍 하면 또 경호원에 한 명이 쓰러지고 팍팍 하면 두 명 쓰러지고 팍팍 하면 세 명 쓰러지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엄청 셉니다. 강지영 경호원이 엄청 약한 것처럼 나와요. 나는 이 세상 모든 경호원들이 경호원이랑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펙을 그리고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계관에서는 아닌가 봐요. 어쨌든 겨우겨우 한지연은 강지영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 강지영은 한지연과 옷을 바꾸게 시킵니다. 싸워서 당연히 이기겠죠. 경호원을 몇 명을 기절시켰는데. 그래서 옷을 바꿔 입혔잖아요. 목에 주사기를 딱 갖다 대면서 이 회장한테 내가 시킨 대로 얘기를 해 해가지고 이 한지연은 강지영이 시키는 대로 회장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였냐면 결국 그거야. 일 다 끝났어요 회장님. 엄태웅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다 손 써놨어. 처음부터 엄태웅을 믿고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회장은 처음부터 엄태웅을 한번 쓰는 카드로 생각을 했는데 엄태웅은 여기다가 거의 목숨 바치듯이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전화를 다 끝나고 나자 한지연은 기회를 틈타가지고 주사기를 탁 쳐내고 강지영이랑 몸싸움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엄태웅이 기절만 했었는데 막 차 타고 분노에 질주를 해가지고 와. 그리고 거기 딱 옆에 있던 사냥용 소총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싹 겨냥해. 야씨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 야 얘 죽이라고. 얘가 강지영이야 얘가 강지영이야 서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태웅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 명을 쏘는데 그게 사실은 한지연이었던 거죠. 강지영은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엄태웅은 회사로 복귀를 하는 길에 자기 부하 직원한테 살해를 당하게 되고요. 아까 강지영이 마약하는 애들 거기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버한테 보냈다고 했잖아요. 유튜버한테 보내는 통쾌한 고발하는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전형적인 권성징악의 액션에 많은 것을 비중을 둔 그런 영화처럼 보였고요. 개연성을 따져서 궁금한 게 많은 사람, 조금이라도 개연성이 안 맞으면 보기 힘든 사람에게는 좀 버거울 수 있는 그런 영화. 하지만 액션 하나만큼은 끝내줍니다. 왜 강지영님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었나. 진짜 다른 여배우님들과는 좀 다릅니다. 키도 크셔서 그런가 발차기 할 때 모션 하나하나가 엄청 시원시원하고 길쭉길쭉한 게 너무 그 눈 호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말로 액션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제가 표현을 잘 하지를 못했는데 그냥 눈 호강이 제대로 된 것 같긴 합니다. 액션이 진짜 시원시원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재밌는 액션 영화를 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